여러분들 이제 4번부터 같이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하고 5번은 4번은 이제 단백질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중급이론. 자, 중급이론 페이지. 자, 이렇게 적어 주시고 어디를 좀 참고하면 좋으냐면 요 문제를 풀매에 있어서 36쪽하고 37쪽입니다. 알겠죠? 중급이론 36쪽하고 37쪽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합시다. 자, 2차 구조에서 베타 병풍 구조는 다음 중 어떤 결합에 의해서 유지되는가?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36쪽과 37쪽을 제가 이제 적어 놨는데, 자, 1번에 보면 단백질은 1차 구조가 있고, 좀 적어 볼까? 자, 2번. 단백질은 2차 구조가 있고, 3번. 단백질은 3차 구조가 있고, 4번. 단백질은 4차 구조가 있어요. 중급이론 36쪽과 37쪽은 나중에 해독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골자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1차 구조는 말 그대로 아미노산이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죠? N에서 C까지. 이건 뭐냐면, 한쪽은 N-말단이고, 한쪽은 C-말단입니다. C-말단. 되겠죠? 그러면, 요 하얀 색깔 결합이 뭐가 되느냐면, 펩티드 결합입니다. 펩티드 결합. 그래서 1차 구조는 펩티드 결합밖에 없어요. 펩티드 결합밖에 없고, 2차 구조는 뭐냐면, 이 펩티드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N에서 C 말단이라고 하면은 모양이 알파 나선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뭐 예를 들어서 N에서 C죠. 그럼 이건 뭐냐? 베타 병풍입니다. 베타 병풍.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여러분들, 하얀 색깔은 뭐냐? 이 하얀 색깔이죠. 요 하얀 색깔. 요 하얀 색깔은 여러분들 뭐냐면, 하얀 색깔 같은 경우는 펩티드 결합이야. 하얀 색깔은 펩티드 결합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야 되겠죠. 1차 구조는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죠. 근데 알파 나산하고 베타 병풍은 모양이 좀 잡혀 있잖아. 그러면 요 모양을 잡아주는 결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노란 색깔 표시하세요. 노란 색깔. 요 노란 색깔 결합이 뭐냐면, 노란 색깔 결합이 바로, 그렇지. 노란 색깔 결합이 바로 수소 결합입니다. 그죠? 이거 딱 그림으로 기억해놔야 돼. 그 다음, 3차 구조는 뭐냐면, 3차 구조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딱 쳐보면은, 알파 나선하고, 베타 병풍이 엔드로 있으면 돼요. 요거는 엔드가 아니죠. 얘네들은 따로따로 있는 거고, 3차 구조는 엔드로 있으면 돼. 엔드. 그래서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알파 나선도 보이죠. 알파 나선도 보이고 베타 병풍이 있는데 하나로 연결돼 있으면 되죠. 그러면 하얀 색깔은 무슨 결합? 하얀 색깔은 펩티드 결합.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노란 색깔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수소결합. 여기 여러분들 수소결합.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달라져야 되겠죠? 2차고 3차고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빨간 색깔 드세요. 빨간색 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알기라고 적으세요. 여기에 알기라고 적으면, 요 알기 간의 결합이 이렇게 있어요. 알기 간의 결합. 그래서 여기 적을게. 알기 간의 결합인데, 요 결합의 종류가 좀 많은데 쭉 한번 적어 드릴게요. 어떤 결합이 있을 수 있느냐면, 어떤 결합이냐면 이항화 결합.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소수성 상호작용.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면은 이온 결합. 그 다음에 요 알기 간의 결합에도 무슨 결합이 있을 수 있느냐면 수소 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로 딱 닫으면 돼. 자, 그러면
한번 심호흡 해보고 한번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1차 구조는 하얀 색깔, 펩티드 결합밖에 없습니다. 근데 2차 구조는 하얀 색깔, 펩티드 결합도 있지만 요렇게 수소 결합도 있다는 거죠. 그럼 2차부터는 수소 결합을 논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3차 구조는 이제 빨간 색깔 결합도 얘기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하얀 색깔은 펩티드 결합이죠. 노란 색깔은 수소 결합이죠. 빨간 색깔에는 결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항화 결합도 있을 수 있고 소수성 상호작용, 이온 결합, 수소 결합인데 이러한 결합은 지금 생물 시간이잖아. 이건 화학 시간에서 다 배웁니다. 그래서 생물에서는 요런 결합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이항화 결합은 크게 생각하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결합입니다. 이항화 결합은 공유결합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4차 구조. 4차 구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3차 구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되죠. 3차 구조가 여러 개가 있으면 되죠. 이거죠. 그러면 알파 나선도 있고 베타 병풍, 이렇게 알파 나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베타 병풍, 알파 나선도 있고 베타 병풍, 이런 식으로 알파 나선도 있고 베타 병풍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약식으로 빨리 표현할게. 수소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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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결합. 맞죠? 수소결합, 수소결합. 그리고 뭐도 있다? 알기 간의 결합. 이렇게 표시할게요. 맞죠? 알기 간의 결합. 맞죠?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알기 간의 결합. 이 정도로 가자. 알기 간의 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알기 간의 결합. 그러면 4차 구조는 빨간 색깔, 4차 구조는 3차 구조하고 결합의 종류는 비슷하겠죠. 펩티드 결합, 하얀 색깔, 펩티드 결합, 수소 결합, 알기 간의 결합.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무기를 선물해 드렸어요. 이런 무기 선물해 드렸죠. 그러면 봐봐,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한번 보세요. 2차 구조입니다. 2차 구조인 베타죠, 베타. 베타 병풍 구조는 다음 중 어떤 결합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두 가지 결합이 나오면 되죠. 펩티드 결합하고 수소 결합. 이렇게 딱 나오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빨간 색깔 드세요. 4개는 과연 무엇인가? 4개는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4개의 결합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3차 구조 이상을 유지하는 거죠. 3차 구조 이상을 유지할 때 바로 이러한 결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납득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됐다? 된 거고, 이거는. 그리고 다음에 해독을 하시면 돼요. 해독을 하시면 된다고. 편안하게. 이런 문제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지금 판단을 요구하는지를 출제자들의 의도 있죠. 그 의도를 갖다 제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함을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 다 마치고 5주 뒤에 이제 한 번씩 지루할 때마다 한 번씩 보면 돼요. 그냥 봐가지고 이러한 수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베타 병풍이 나왔잖아. 그럼 이제 뭐 물어요? 알파 나선을 물어도 답은 변하지 않아요. 5번이 정답이죠.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죠? 만약 1차 구조가 나오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답은 1차 구조는 펩티드 결합이지. 그 다음에 3차 구조가 나오면은 3차 구조는 이제 뭐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3차 구조는 공유 결합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항화 결합입니다. 소수성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온 결합, 이런 얘기를 해도 되죠.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기출은 중요합니다. 생물에서. 왜냐하면 기출은 이제 이거는 안 나오겠죠. 물론 베타 병풍을 내진 않아요. 이제 그럼 이제 뭐 내면 돼? 알파 나선을 내면 되죠. 알파 나선 내가지고 정답 이거 딱 가져가도 되고요. 얼마든지 문제 만들 수 있어. 1차 구조를 내면 여기다가 수소 결합 얘기하면 틀려요. 1차 구조는 수소 결합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잖아.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내가 이렇게 판설했는 것들이 중급 이론 36조가 37쪽에 다 녹아 있어요.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지금 보면은 36쪽 보세요. 36쪽에 보면은 2번에 2차 구조 있죠. 2차 구조에 한번 읽어볼게. 단백질에서 반복적으로 꼬이거나 접히는 폴리페티드 사슬 단편으로서 단백질의 전체적 구조에 기여하는데 어디 줄 거면 돼요. 이러한 꼬임과 접힘은 아미노산 겹사슬 간의 결합이 아니라 거기 줄 거세요. 폴리펩티드 골격에서 반복되는 구성요소 간에 거기 줄 거면 되죠.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수소결합. 알겠죠? 그러니까 2차 구조는 수소결합입니다. 자, 밑에 알파 나선도 읽어볼게요. 알파 나선은 그 두 번째 줄, 동일 나선 구조 내에 서로 다른 부위 간에 뭐다 줄 거라. 수소결합 딱 긋고. 자, 37쪽에 베타 병풍도 안 보자. 나란히 놓여있는 폴리펩티드 사슬 간에 뭐다? 수소결합. 맞죠? 눈에 다 들어오죠? 수소결합. 자, 3차 구조 볼게요. 3차 구조는 2차 구조 패턴이 중첩됐다. 줄 거라. 맞죠? 그래서 이때 중첩의 의미는 뭐냐면 알파 나선하고 주로 베타 병풍이 엔드로 있어요. 엔드. 자, 다음에 줄 것게 이항화 결합 줄 거고요. 이온 결합 줄 거고요. 소수성 상호작용 줄 거고요. 수소 결합까지 줄 거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4차 구조. 거기 줄 거면 되죠. 둘 또는 그 이상의 폴리펩티드 사슬. 다르게 말하면 둘 이상의 3차 구조. 이렇게 적어놓으면. 맞죠? 둘 이상의 3차 구조. 둘 이상의 3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진 않지만 4차 구조도 결합은 어디까지 커버하면 돼? 알기 간의 상호작용인 이항화 결합, 소성 상호작용, 이온 결합, 수소 결합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면 되고 예시는 뭐가 나왔어요? 4차 구조를 형성하는 헤모글로빈. 앞에 보세요. 요게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 맞죠? 4개로 돼 있죠. 4개. 하나, 아둘, 아셋, 아넷.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판사를 한번 해주고 한번 읽었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거 읽을 때 부담이 없어져요. 내가 딱 줄 걷는 거 중심으로 읽고 쓸데없는 글자는 읽을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2004년도 4번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생체 분자는 옛날에 좀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맞죠? 생체 분자는 옛날에 좀 나왔어요. 자, 세포에 존재하는 거대 분자 앞에 봅시다. 좀 쉽죠? 생체 내에서 줄 거세요. 손상에 의해 변성되어도 이거 줄 거라. 변성. 자, 손상이 되어서 변성이 되어도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거 별표 딱 치면 되죠. 자, 누가 회복될 거 아니야? 근데 세계 부사지면 회복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는 하지 말자 제발. 이런 애들이 있거든. 세계 부사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회복 안 돼. 알겠죠? 지금 그걸 물었는 게 아니야. 회복 될 수도 있는 게 누구냐? 될 수도 있는 게. 그 중에 제일 가까운 걸 고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더블 스트랜드 DNA가 있죠. 자, DNA가 변성이 되죠. 변성이 되면 싱글 스트랜드의 DNA가 됩니다. 단일 가닥이 되죠. 되는데 자, 이렇게 반대입니다. 반대가 뭐냐면 반대가 이제 재생. 다른 물질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얘가 제일 얘기를 많이 해요. 생물하는 사람들이. 알겠죠? 생물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PCR 할 때도 공부했는 거 기억나죠? 저랑 같이 기본 이론 할 때 저랑 같이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을 주는 거야. 열을 주게 되면 변성이 되지만 다시 뭐 하느냐면 노란 색깔 드세요. 열을 안 주고 냉각을 시키잖아. 냉각을 시키면 다시 복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요 문장이야. 그래서 요거하고 가장 가까운 걸 그냥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른 게 100%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가장 회복의 가능성이 높은 거 있잖아. 그걸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머지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조심하세요. 5개 중에서 그나마 회복이 제일 잘 되는 게 누군지를 고르는 거야. DNA입니다. 이중 가닥이 단일 가닥도 되고 단일 가닥이 이중 가닥도 되기 때문에 DNA를 그 후보군으로 가져가라는 게 이 문제였어요. 간단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6번. 6번의 별표 3개. 자, 오늘 여러분들 2교시 때는 딴 거 필요 없고요. 2교시 때는 6번. 6번이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메인이라고 꼭 한번 적어주세요. 메인 알겠죠? 메인을 적었고, 아, 이걸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요거는 2003년도에 나왔지만, 제가 이제 변리사를 작년에도 가르치고 올해도 가르치잖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생체 분자에서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한다라면, 요게 있는 요 내용을 조금 바꿔서 다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별표는 몇 개? 3개입니다. 3개 갑니다. 잘 들어봐. 자, 제가 바이오로 6번이죠. 자, 6번 딱 적어. 다음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중요 분자에 대해서 뭐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죠. 틀린 것은. 틀린 걸 좀 잘 골라야 돼. 잘 골라야 되는데. 1번부터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생체 분자. 1번. 자, 1번 보자. 1번에 보면 포도당, 과당이죠.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세요. 6개, 12개, 6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 보시냐면 중급이론. 자, 적습니다. 중급이론 페이지. 자, 중급이론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27조. 자, 27쪽에 보면은 그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표가 나와 있는데, 자, C6H12O6이죠. 27쪽에 보면 6탄당 찾으면 돼요. 6탄당 찾으면 이렇게 돼 있는 게 누가 있느냐면 포도당이라든지 갈락토스라든지 과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7쪽을 펴시고요. 27쪽에 보면 그 표 나오죠. 표 나오는데 6탄당 찾으시면 돼요. 6탄당.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풀 때 한 번씩 보면서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기억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는 포도당하고 과당이 나왔죠. 그럼 만약에 내면 얘가 내겠죠. 갈락토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락토주 맞죠? 우리 페이지로는 27쪽에 있습니다. 그 줄 딱 꺼놓으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을 또 초대합니다. 자, 어떻게 초대할 거냐? 자, 글리코겐이 나왔죠. 이것도 한번 재미있게 한번 공부해보자. 글리코겐의 줄 딱 꺼보시면 돼요. 글리코겐은 베타 16 결합에 대한 분지 형태를 볼 때 아밀로스보다 아밀로펙틴이 더 가깝다. 자, 별표 3개. 자, 별표 3개 치고, 요 내용이 오늘 메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이제 좀 해줄게요. 자,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면, 저장 다당류가 있어요. 저장 다당류 한번 적어보자. 저장. 자, 여러분들, 저장 다당류는 어떻게 있느냐면, 식물. 이제 식물하고 동물이 저장 다당류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얘는 녹말. 동물은 뭐가 있느냐 하면, 글리코겐입니다. 글리코겐. 녹말 같은 경우는 뭐로 또 돼 있느냐 하면, 아밀로즈. 아밀로즈하고 저기 보니까 뭐 요런 말 나오죠. 아밀로펙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글자 보면 공부하기 싫어지니까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카테고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식물에 녹말이 있어요. 녹말이 있는데 녹말은 아밀로즈하고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동물은 그냥 글리코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글리코겐. 따로 나누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 이제 외울 거 좀 적어 줄게요. 아밀로즈는 알파 14로 되어 있고요. 아밀로펙틴은 알파 14, 알파 16, 요 두 가지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글리코겐은 알파 14, 알파 16. 저 꼭 외워두세요. 자, 외워두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설명을 해줄 거냐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알파 14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선형으로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형으로 쭉. 맞죠? 근데 아밀로펙틴은 알파 14도 있는데 있죠. 줄 딱 꺼라. 14도 있는데 자, 요 별표 딱 쳐봐. 16이 뭐냐면 16은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 형성. 16은 뭐가 되느냐 하면 16은 가지 형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가지를 요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요게 지금 뭐냐면 요게 지금 16결합이에요. 16결합. 16결합이고 그런 다음에 16결합이 있고 다시 이제 가지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밀로펙틴은 이렇게 분지를 만들어요. 분지. 요 얘기입니다. 얘가 뭐냐면 분지 형태, 분지. 자, 근데 봐봐. 글리코겐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글리코겐도 마찬가지로 가져오세요. 1사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세요. 알겠죠? 내 말 이해되나? 이해 잘 되고 있지? 그런 다음에 아까 가지를 형성한다고 했죠. 근데 얘네들은 요 가지가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되겠지?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자, 가지 형성했는데 가지가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도 분지죠. 얘도 분지고 글리코겐도 분지인데 누가 분지가 더 많은지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얘가 하나가 있다라면 글리코겐은 분지가 2개, 3개 있다라고 주장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한 5분도 안 되어가지고 저장 다당류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저장 다당류는 뭐를 사용하느냐 하면 알파 적으세요. 알파 포도당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다가 내가 다 뭐 했느냐 하면 알파를 다 적어준 겁니다. 알겠죠? 알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화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지금 생화학으로 그리고 그리진 않을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변리사 시험은 그냥, 지금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글리코겐이 알파 포도당이다.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5초 만에 끝날 일을 그림을 그리지 않을게요. 우리 중급 이론에 가면은 그림이 있어요. 육각형. 이걸 하다 보면 생물이 괜히 어렵다고 느끼는데 그렇게 안 나와, 변리사가. 지금 보기 보면 알겠지만 그냥 판단만 해주면 되죠. 한번 봅시다. 이 정도에도 판단되지. 글리코겐은 또 이런 거라고. X 치고 뭐야 이거? 알파지. 글리코겐은 베타가 아니고 알파 16결합에 대한, 맞죠? 16결합 있잖아. 그러면 뭐다 이거? 분지, 가지, 브랜치. 가지 형태를 볼 때 아밀로즈보다 줄 거면 되죠. 아밀로펙틴에 더 가깝다. 아주 이 뒤에 거는 맞죠. 뒤에 거는 맞았지만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정말 빠꼼하게 냈죠. 맞죠? 아밀로펙틴하고 더 가깝다. 이건 맞죠. 분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밀로즈보다는, 맞죠? 아밀로즈는 분지가 없잖아요. 내 말 이해되니 지금? 이게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아밀로즈는 분지는 없잖아. 근데 아밀로펙틴은 분지가 있기 때문에 글리코겐하고 구조가 비슷한 건 맞아. 뒤에 문장은 맞았지만 뭐 때문에 틀렸다? 그렇지. 바로 이거라는 거지. 알파야, 알파. 그래서 베타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것 때문에 틀린 거야. 자, 됐고요. 그러면 틀린 거니까 2번을 체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 자, 3번. 이거 아까 했죠.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결합을 했다.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독을 하고 싶잖아. 해독을 하고 싶으면 요거는 요렇게 적으면 되겠죠. 중급이론 페이지 뭐다? 32쪽. 이걸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중급이론 페이지 32쪽을 추천합니다. 맞죠? 아까 읽었죠? 그래서 글리세롤과 지방이 결합하여 트리잖아. 색이죠, 트리글리세리드를 형성할 때 물이 어떻게 됐어? 세 분자가 형성된다. 그러면 32쪽 잠깐 보세요. 32쪽에 보면 그 그림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결합을 할 때 물 분자가 하나씩 나가죠. 하나씩 나가니까 만약에 3개야, 3개. 3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물은 당연히 몇 개가 나가야 되지? 3개가 나가는 거야, 3개. 3개가 나갈 수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 4번. 자, 4번 한번 보자. 4번에 보면 10개의 아미노산이죠. 10개의 아미노산이 모두 결합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의 선형의 폴리펩티드를 만들 때, 자, 이거 줄 거나, 10개의 물이 형성돼. 자, 이건 틀렸죠. 왜 틀렸냐? 9개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그려줄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4번인데. 자, 4번 한번 봐봐. 4번. 4번에 보면, 아미노산을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우리 아미노산을 어떻게 그리냐면, 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중급이론 페이지 36쪽. 36쪽을 적어놔봐.
페이지 36쪽을 적어 놓게 되면 제일 위에 보면 뭐 이런 그림 나오죠. 제일 위에 보면은 NH2하고 C, COOH, H, 여기 알기입니다. 알기. 아미노산은 20개이기 때문에 요 20개라고 내가 적을게요. 요게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더 그려볼게요. 하나 더 그리면은 요래 되죠. NH2, C, COH, R이죠. 20개. H.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두 개가 만나잖아. 그러니까 물이 몇 개 빠지는지만 보면 돼요. 물이 어떻게 빠지냐면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 OH 있죠. OH가 있고 여기 H가 있죠. H가 있으니까 두 개의 아미노산에 하나가 빠지는 거지. 하나가 빠지죠. 하나 빠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하나 더 그리면 되죠. 여기 NH2지, C에 COH지, H, R이죠. 20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면 되죠. 3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 아미노산 3개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물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연장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봐봐. 아미노산이 2개 있을 때는 물이 하나 빠져나가죠. 아미노산이 3개 있을 때는 물이 2개가 빠져나가죠. 그러면 아미노산이 따라오세요. 아미노산이 10개가 결합하면 몇 개의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적으면 되지. 9개지. 9개의 물이 빠져나가면 되잖아. 맞잖아. 맞죠? 2개에 하나, 3개에는 2개. 그 다음에 4개의 아미노산에는 3개. 이렇게 해서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10개의 아미노산에는 9개의 물이 빠져나가면 되잖아. 됐죠? 이해되지, 이거? 됐고. 그 다음. RNA 5탄당과 DNA 5탄당은 화학 구조가 서로 다르다. 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잘 봐. 이 2003년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답이 2개입니다. 알겠죠? 2개. 틀린 거 골라라고 했죠. 요거. 2번하고 4번이 틀렸어요. 알겠죠? 2번, 4번. 그러니까 하나가 답이 아니야, 이거. 2개가 답이었어, 2개. 알겠지? 2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다고. 알겠지? 그리고 이제 5번 보세요. RNA하고 DNA인데,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 그려보면은, 이제 5번 봐봐. RNA의 5탄당하고 DNA 5탄당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그려봐. 자, 이렇게 해서 5탄당. 오각형 그렸지? 5탄당. 오각형 그렸어요. 요렇게. CH2에 OH. CH2에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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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번호 좀 붙여볼게. 1번, 2번, 3번, 4번, 5번. 5탄당 맞죠? 1번, 2번, 3번, 4번, 5번. 5탄당 맞습니다. 자, 그러면 RNA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번 탄소하고 2번 탄소가 OH로 되어 있어요. 근데 DNA는 3번은 OH인데 2번은 H죠. 여기 줄 거면 돼.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면 이 대옥시가 돼요. 즉 뭐냐면 이때 대는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 뭐가 없느냐 하면 옥시겐. 옥시겐이니까 산소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대옥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옥시야. 옥시겐이 산소잖아. 산소가 없다 이 뜻이야. 산소가 없다. 그래서 이 DNA 할 때 이 D자가 뭐냐면 이 D자예요. 이 D자. 대옥시 할 때 그 D자 씁니다. 알겠지?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지금 5탄당을 보면은 이거 5탄당이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5탄당이잖아. 그럼 얘 이름이 뭐냐면 얘 이름이 그냥 리보스라고 해요. 근데 이 5탄당 이름은 어떻게 이름 붙이면 돼요? 대옥시 리보스라고 이름 붙이면 돼요. 대옥시 리보스. 그래서 읽어보면은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데 종이 한 장 차이죠. 2번 탄소. 2번 탄소에 산소가 없냐, 산소가 있냐 그 차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이제 딱 이제 듣잖아. 들으면
2003년도에는 그냥 막연하게 서로 다르다고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RNA 5탄당에 2번 탄소에는 OH가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되고, DNA 5탄당에 2번 탄소에는 O가 없잖아, H가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잖아, 오늘 이렇게 기출문제 들어보면서 뭐 틀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내년에 시험 칠 거니까 이건 틀려도 돼. 틀리고 아무것도 몰라야 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리고 오늘 수업 듣고 정리하고 해독하시면 돼. 그냥 그게 제가 주장하는 거야. 애들이 뭐 기출문제 어렵네 뭐 쉽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는 그 변리사 1차 생물은 그런 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게 뭐냐면 오늘 배웠잖아요. 이렇게 배우고 이거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복습이 그냥 그러네 그냥 끝이야. 그리고 또 봐봐, 금방 했죠. 펩티드 결합 이런 게 물 나가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돼? 이거 같은 경우는 자 3번 더 해줄게. 오늘 수업이니까 3번 봐봐. 3번은 이런 얘기잖아. 아까 전에 글리세롤을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글리세롤은 여러분들은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뭐 2차 시험이 아니니까, 맞죠? 2차 시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기만 하면 되는데, 요게 아까 글리세롤이었지. 자, 봐봐. 글리세롤의 특징이 뭡니까? 요거잖아. 요게 3개가 있어, 3개. 3개가 있으니까, 봐봐. 약식으로 표현할게, 그냥. 약식으로 표현하면은, 지방산이죠. 그 줄로 끊을게요, 그냥. 이게 지방산이라 봅시다. 지방산이 최대 몇 개까지 붙을 수 있어요? 글리세롤에. 하나, 둘, 3개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기 OH 동그라미 쳐봐. 여기 OH 동그라미 치고, 여기는 H만 치면 되죠. H 봐봐. H지. 원리가 비슷하죠. 물이 하나 빠져나오지. 물이 2개가 빠져나오지. 물이 최대 몇 개까지? 하나, 둘, 3개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결합해서 틀이잖아. 동그라미치가 3개 만들었대 말이야. 3개. 그때 물이 몇 개가 형성될 수 있느냐면 당연히 3개가 형성되지. 맞지? 여기 하나, 둘, 셋.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6번이 요 2교시에서 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정리정돈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봐야 되니까 30쪽 한번 보세요. 30쪽. 중급이론 30쪽 잠깐 보세요. 다 적어줄게. 중급이론 페이지 30쪽 한번 보세요. 자, 중급이론 페이지 30쪽에 보면 밑에 그림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그림 보면 어때요? 그림 보니까 아밀로즈 찾아봐. 그림에 보면은 아밀로즈를 찾아보세요. 아밀로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밀로즈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아밀로즈. 모식도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선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맞아, 봐봐. 그냥 이거 이렇게 해볼게. 이래 돼 있고 뭐 가지 같은 거 하나 보이죠. 그럼 이게 뭐다? 이게 아밀로 팩틴이죠.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니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림 그냥 막 복잡하게 그리세요. 이렇게. 이래 보면 이게 분지가 제일 많죠. 분지가 제일 많은 게 뭐라고 했지? 요게 글리코겐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식도로 그린 거 있죠. 모식도로 그린 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렸는 거고, 실제 그림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페이지 30쪽 별표. 페이지 30쪽에 보면 돼 있는데 3가지를 다 찾을 수 있죠. 가장 간단한 거 아밀로즈, 그 다음에 분지 좀 있는 거는 아밀로팍틴, 그 다음에 열나 복잡한 거는 글리코겐인데, 이 2개를 합쳐서 뭐다? 이게 뭐냐면 녹말이라고 해서 스몰 a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건 뭐다? 글리코겐이라고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복습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6번은 해결이 다 됐고요. 정답은 이거 2개입니다. 몇 번? 2번하고 4번이었습니다. 체크하시고 넘어갈게. 7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그 9번까지 하고 쉴 거예요. 알겠죠? 파트가 다 끝나니까 이제 쉬워요. 다 했다. 이번 시간은 6번이 끝나는 순간 그냥 다 끝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16년 전, 17년 전에 만약에 변리사 시험 쳤으면 뭐밖에 안 나와요. 지금 보면 알지만. 이게 몰려 있어요. 맞죠? 2003년 뭐 몇 년이에요. 지금 봐봐.
2003년, 계속 2003년이야. 그러니까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이렇게 보면은 그때 만약에 변리사 시험을 쳤으면 이 구조하고 이런 생체 분자에 대해서 필이 꽂혀 있어요. 필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 봐봐. 지금 안 나오겠죠. 50주년 아니니까, 맞죠? 그래서 2003년은 왓슨과 클릭이 DNA 구조를 밝힌 지 50주년이 된다. 왜냐하면은 1953년도에 이 왓슨과 클릭이 네이처에다가 이 1953년 네이처에다가 A4 용지 2쪽짜리 논문을 내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2년도로 기억합니다. 좀 틀릴 수는 있어요. 이거는 노벨상을 받아요. 이 2쪽짜리 논문으로. 알겠지? 그 논문의 내용이 아까 얘기한 그거야. DNA는 이중가닥이다. 퓨린과 피리미딘이 만난다. 그 논문인데 실험을 1도 안 해. 실험을 1도 안 해가지고 아까 프랭클린하고 샤가프의 그 사람들이 이제 새 빠지게 실험을 하거든. 그 사람들이 실험했는 거를 뭐 하느냐면 종합을 해가지고 A4 용지로 2쪽짜리 네이처에다가 내버립니다. 먼저 내는 사람이 장땡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샤가프가 이쪽에 플랭클린이죠. 플랭클린이 여기서 못 받아요. 플랭클린이 왜 못 받냐면 죽어요. 아까 무슨 실험을 했어요? X선 해절 실험을 하잖아. 그때는 X선이 위험한지 몰랐어. X선으로 연락 실험을 해. 그리고 DNA가 이중가닥이 이제 다 밝혀줬어. 그런데 뭐야? 병에 걸려요. 백혈병 같은 거 걸려요. 이 플랭클린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962년 노벨상 줬으니까 요전에 죽어요. 하도 실험을 많이 해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플랭클린이 못 받아요. 플랭클린이 못 받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거죠.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받는데 일단 이제 요때 내죠. 맞죠? 요때 맞지? 변리사에서 냅니다. 자, 내고요. 50주년에 해다. 다음에 왓슨 클릭 DNA 구조된 설명 중 틀린 것을 동그라미 치세요. 자, 틀린 거. 이거 바로 볼게요. 아까 전 했으니까. 퓨린과 A하고 T하고 G하고 C인데 수소 2중결합, 수소 3중결합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게 뭐냐면 요게 퓨린 계열이고 요게 뭐냐면 요게 피리미딘 계열이다. 자, 맞고. 그 다음 2번. 자, 나선과 나선 사이의 파인 홈의 거리는 그 줄 거 보세요. 줄 거 보면은 뭐라고 적어 놨어요? 한 가지로 일정하다. 자, X 딱 치면 되고, 요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연장시켜야 되겠죠? 39쪽을 딱 보면 돼. 중급이론 39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돼 있어요? 요래 돼 있어요. 한번 그려볼게. 중급이론을 볼 수 있는 애들은 봐봐. 요래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가거든. 그럼 봐봐. 어떻게 돼 있냐면, 홈이 봐봐. 홈이 보면, 요렇게 좁은 곳도 있고요. 좁은 곳 표시해놔. 좁은 곳도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그림 쉽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좁은 홈도 있고 그 다음에 큰 홈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페이지는 39쪽을 참고하기를 바라며 2번 정답. 자, 3번. 나선의 두 가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중급이론 페이지 39쪽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림 중간 보세요. 그림의 중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5' 말단에서 3' 말단으로 되어 있죠. 그럼 옆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옆에 보니까 여기가 5'이죠. 중간 그림 보면 됩니다. 39쪽.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면 역방향. 반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 좋은 표현이었죠. 그 말입니다. 자, 4번. 인산은 나선의 바깥. 자, 동그라미 치세요. 인산이 과연 바깥쪽에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맞닥뜨리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디 보느냐 하면 중급이론 페이지 39쪽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산이 여기 있죠. 인산이 있고 오각형의 당이 있죠. 약식으로 그릴게. 여기 보니까 인산이 있죠. 인산이 있고 어떻게 돼 있어요? 오각형의 당이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또 인산이 있죠. 인산이 있고 여기 보니까 오각형이죠. 오각형의 당이 있죠. 요게 여러분들 중간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나왔어요? 빨간 색깔로. 그지? 여기가 5'이 나왔잖아요. 이쪽에. 5'이 쭉 나오고 이쪽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OH 이렇게 돼 있죠. OH가 있는데 3'으로 나왔다는 거죠. 3'. 그래서 아까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 자, 그래서 보면은 얘가 지금 당하고 인산 골격인데 인이 바깥쪽에 지금 그 표현이었죠. 보이니? 인이 바깥쪽에 있는 거죠. 그걸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볼게요. 자, 나선의 일회전 속에 약 10개, 동그라미 치면 되죠. 유클레티드, 다르게 말하면 염기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염기가 존재한다. 자, 맞습니다. 어디 보느냐 하면 중급이론 페이지 147쪽. 147쪽 한번 볼게요. 그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세이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수업하기 전에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보느냐면 147쪽 보시면 돼요. 147쪽 다 펴봐라. 147쪽에 보게 되면은 어디 보느냐면 6번을 보시면 되죠. 6번. 6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선 1회전 나오죠. 1회전의 길이는 얼마? 1회전의 길이는 3.4 나노미터인데 거기 줄 거면 되죠. 뭐다? 열상. 다 나오잖아. 열상이죠. 열상에 염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분자 생물학 가면 이쪽에는 중급 이론 내용들이 계속 인용이 될 거야. 그래서 오늘 보기 나왔으니까 하나 인용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냐면 2번 갈게. 자, 나 8번. 자, 8번은, 자, 봐서 8번이죠. 다시 어떻게 되냐면 20년 만에 나왔죠. 아까 이거 혹시 기억나니? 혹시 갑자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시험이라고 해서 너무 쌩 까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볼게요. 그러는 거 있잖아. 만약에 이제 15년치 강좌만 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제외됩니까? 원래 지방이 나왔지. 원래 지방 나왔잖아. 원래 지방 나왔지. 봐봐. 이거 몇 년도야? 2001년이야. 제가 21년치 하기 때문에 작년에 2022년 지방이잖아. 그거를 엮어가지고 좀 풀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이거를 교재에서 볼 일이 없어요. 요즘에. 왜? 다 뭐 15년치면 10년치만 하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강사에 편하지 뭐. 문제 적게 풀면 다 편해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야. 사람은 다 똑같아. 그냥 적당하게. 왜냐면 최근 5년치, 10년치는 문제가 좀 다 세팅이 잘 돼 있어요. 이상한 문제 잘 없어. 근데 뭐 누군들이 뭐 하고 싶겠어요. 뭐 귀찮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1년치 하는 거야, 그냥.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알겠죠? 10년치 하면 그냥 한 2주 하면 끝나잖아. 2주에 가면 한 4번만 만나고 우리 헤어지자. 저도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한 10년치만 풀면 남는 게 없다고. 나오잖아, 봐봐. 2001년도에 지방 나왔는데 21년 지나서 다시 부활하잖아. 부활하니까 수업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지방에 대해서 잘못된 걸 골라보라는 그 질문 앞에 맞닥뜨리죠. 그럼 일단 페이지 적어놓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중급이론 32쪽. 자, 그래서 이제 중급이론 32쪽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수업 마치고 또 뭐 해독하시고 하면 됩니다. 제가 다 적어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면 이제 지방이라는 그 존재 있죠. 지방. 지방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줄거 볼까요? 32쪽에 보니까 1번. 글리세롤과 3개의 지방산이 탈수 중합해서 에스테르 결합. 그거 다 있잖아, 봐봐. 오늘 문제 풀었는 거. 에스테르 결합 줄 거고. 수용성이 없다. 맞죠? 줄 때 아까면 되죠. 수용성이 없대. 자, 이거를 의역하면 뭐다? 그렇지. 여기 있잖아요. 수용성이 아니다. 극성이 아니다. 비극성이다. 비극성이고 또 이런 문장도 나올 수 있어요. 물론 화학에서는 비극성과 소수성을 좀 구분합니다. 생물은 구분하지 않아. 그래서 지방은 비극성이다, 소수성이다, 그 다음에 뭐다? 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 다 적어라. 지용성이다, 뭐 이런 거 고르시면 돼요. 생물 시험 칠 때. 알겠지? 생물 시험 칠 때는 당당하게 고르세요. 당당하게. 자, 그 다음에 2번. 지방은 금방 읽었죠. 첫째 줄에. 32쪽 다시 읽어볼까요? 글리세롤과 지방산, 그지? 글리세롤과 지방산, 패틱 애시드가 지방산이지. 32쪽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
아우, 나왔네, 드디어. 자, 요거는 중급 이론 몇 쪽에 나왔죠? 그림에 나왔죠? 33쪽. 중급 이론 33쪽에 보면 아까 버터 있죠? 버터. 버터는 뭐다? 동물성 기름 잠깐 적어볼까요? 우리 아까 알고 있죠? 동물성. 동물성 기름은 상온, 실온에서 고체인 까닭은 자, 요거죠. 별표. 포화지방산. 아까 우리 필기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필기했는 내용에도 있죠. 필기. 자, 그 다음. 나왔다. 자, 식물성 기름이죠. 식물성 기름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몇 쪽 참고하면 돼? 33쪽에 보면 식용유 같은 거 있잖아. 식용유.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다. 실온에서 응고하지 않으니까 적어라. 액체다. 맞죠? 액체다. 액체다. 그 다음.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다. 그럼 아까 말했죠. 이중결합을 하게 되면 시스 뭐다? 시스 지방산도 있고 이중결합을 하는 거는 트란스 지방산도 있는다. 이 말이죠. 있는다. 맞죠? 있다. 그러면 요런 거는 다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요런 거는 이중결합이니까. 그렇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불포화 지방산. 이제 보니까 틀렸죠. 포화가 아니라 불포화지. 이해돼서? 그럼 정답 몇 번이야? 정답 5번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호흡을 한번 해봐. 심호흡을 딱 한 다음에 이게 정리되어 있으면 원래 문제 대부분 접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이런 거 판단을 하지 말고 그냥 몇 번 수업이야? 오늘 얘기하지 마. 어차피 10번만 만나면 돼요. 이제 뭐 우리 더 이상 못 만나. 그냥 10번만 만나면 돼. 그냥 편안하게 10번 만나서 제가 뭐 다양한 얘기를 할 거야. 어떨 때는 중급 이론 페이지도 막 적어주고 어떨 때는 필기도 해줍니다.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적어주는 거야. 잘 되라고 적어주고 잘 되라고 나의 시간을 다 쪼개가지고 중급 이론 페이지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면 돼? 미리 예습할 필요는 없고요. 수업 때 와서 듣고 난 다음에 다 적었지. 다 적은 다음에 뭐 하면 돼? 컨디션 좋을 때 한번 읽으면 끝나요. 그러면 가장 적은 효율로 8개, 9개, 10개를 맞추는입니다. 그게 작년의 수업의 컨셉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계속 강조해 줄게요. 불포화라고 고치면 되죠. 올해도 요 카테고리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9번. 자, 9번하고 브레이킹 하겠습니다. 자, 9번을 보면은 2000년도 여러분들 뭐 했어요? 자, 2000년도. 선생님은 2000년도에도 학문 탐구를 했겠죠. 이때. 그죠? 생각보다 나이가 그냥 어정쩡하게 있어요. 제가. 알겠죠? 어정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조별리사나 김별리사는 한창 아래 있죠. 저보다는. 한창,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알라는 아니지만, 한창 어립니다. 애들이. 어리고, 예, 맞죠? 저는 이제 머리털도 좀 없잖아요. 이제, 있고. 저는, 이제 20만이죠. 오늘 요거 하고 쉴 거니까. 저는 이제 만이 중요하잖아. 29세. 선생님은 이제 만 29세 때 이제 서울의대에서 이제 이때 좀 빨리 받았지. 열심히 이제 또 살았겠죠. 저는 이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게 수료는 석사 졸업생이거든. 수료 알죠? 박사 수료 말고. 선생님은 이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언제 취득을 했냐면 29에 취득을 했어요. 이때 이제 받을 때 제가 제일 어렸어요. 서울의대에서. 보통 그래도 한 30살 좀 넘어가서 받잖아. 봤는데 이제 했는데 이 조건이 그때 있어요. 이제 박사학위를 지금도 좀 빡세는데 이제 그때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SCI 논문 퍼스트로 이제 2편 이상 내면은 예, 박사학위 취득이 아니고 뭐냐면 박사학위 졸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 조금 달라졌는데 그 당시 좀 빡셌어. 그래서 이제 퍼스트로 이제 외국에다가 SCI 논문인데 이건 이제 지도 교수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지도 교수 좀 빡세가지고 있잖아. 이게 이제 임팩터 이런 게 있어요. 임팩터 팩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5점에서 10점 사이에 2편 내야 돼. 대나 빡십니다, 이게. 보통 네이처는 많이 높아. 네이처는 여러분들 뭐 한 25점 됩니다. 근데 이게 절대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중에 할 일은 없겠죠. 하지 마. 그냥 별리사 생활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점수에 상당히 민감해요. 이렇게 받아야지 나중에 이제 뭐 대학 교수도 되고 막 그래 되거든. 근데 이제 민감한데 이거 냈어. 내가지고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린 나이에 논문을 좀 내봤어. 퍼스트로 냈는데, 20만이죠.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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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그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는 나이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작정해서 뭔가 해야 되는 시기에 있잖아. 그때 꼭 그걸 해야 돼요. 그거는 뭐 그게 60이 돼도 상관이 없고 5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때 받았는데 쌤 결혼했습니다. 저 알죠 다? 와이프가 있어요. 아내라고도 하죠. 아내인데 아내가 지금 40이 훌쩍 넘었어요. 40이 넘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내는 지금 공부에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공부에 불타올라서 똑같은 데죠. 똑같은 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와이프는 지금 그 박사 과정에 있어요.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나 이제 40 넘어가고 있잖아. 40 훌쩍 넘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지금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그때도 얘기했죠.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제 또 불타올랐는 거야. 그러니까 한자를 이제 보는 것도 보는 건데 또 학위는 또 논문 쓰고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자 데이터 뽑아가지고 이게 적어야지 박사 학위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몰라. 저는 굳이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는 이런 생각해요. 근데 또 와이프 삶이 있으니까 지지합니다. 맨날 요즘에 보면은 막 파김치가 돼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거든. 그러면 똑같이 시험 쳐야 돼요. 근데 자기랑 공부하는 애들은 어때? 와이프는 40 훌쩍 넘었으니까 어려요. 그래도 다들 30대 초반 아니면 중반입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 이제 넘었는데 이제 뭐 지금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전하고 오후는 서울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보고 환자 봐야 되니까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후 6시 이후에 논문도 찾고 논문 자료 분석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밤 11시, 12시야. 그러면 제가 기다리고 있죠. 제가 조금 더 일찍 가니까. 그러면 커피 한 잔 이렇게 먹었는데 또 잘 자요. 피곤하니까. 맞죠? 커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먹고 자면 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변리사라는 걸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늘 얘기하는 나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1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그냥. 근데 대신에 뭐 하느냐면 빡세게 해독을 하시면 돼요.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돼요. 이해 안 돼요? 외우세요. 외우면 되고 내가 시간을 세이브해 주기 위해서 다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수업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 좀 했고 하여튼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다음 중 땅 속에서 존재하는데 자, 동그라미 별표 딱 맞죠? 요거 시겠습니다. 부족해요. 부족하면은 자, 식물이 합성하기 어려운 거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다 적어 드릴게요. 우리가 셀룰로즈 같은 경우는 CHO로만 돼 있죠. 녹말도 CHO로만 돼 있고 지방산도 CHO로만 돼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지금 3번, 4번, 5번은 탄소, 수소, 산소로만 돼 있어. 그 다음에 DNA하고 단백질도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들죠? 선생님, 다 똑같은데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 하나 더 낼 수 있죠. 이거 2000년도 나왔는데 이 5개의 공통점을 역으로 물을 수 있어요. 이게 답이야. 탄소, 수소, 산소는 이 5가지 물질의 공통점이야.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위에 2개죠. 이 2개가 공통적인 게 또 있어요. 질소야. 질소. 질소는 1번, 2번이 공통점이야. 그런데 말이지. DNA는 이제 들어갑니다. 인이야, 인. 그리고 단백질은 황이야, 황. 적으세요. 그러니까 황, 인이죠. 그럼 답이 나오죠. 인이 부족할 때 거식이 되는 건 누구냐? 그렇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 2000년도에 문제 풀 때도 이러진 않았죠. 자, 1번 정답입니다. 끝. 이러면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1도 안 됩니다. 그런 기출 풀이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뭐냐면, 공통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에 공통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점이 딱 나와요. 그래서 DNA는 인을 더 가지고 단백질 항을 더 가지는데 인이 부족할 때 식물에서 합성되기 어려운 건 뭐야? 인이 없으면. 당연하죠. 온전한 DNA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인이 없어도 뭐는 다 만들어져. 역으로 말하면. 그렇지. 인이 없어도 봐봐라. 인이 없어도
만들어지는 거는 2, 3, 4, 5번이야. 그런 것도 고를 줄 알면 됩니다. 인이 없어도 단백질하고 셀룰로즈, 녹말 지방산은 얼마든지 잘 얻을 수 있어요. 인이 없어도. 지금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2교시는 생체 분자입니다. 생체 분자에 대해서 좀 살펴드렸고요.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 4장. 오늘 세포 구조를 다는 할 수 없고 최대한 좀 많이 접근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갑시다.